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4시에든 지구에서 제일 재미있는 뉴스가 되고 싶은 뉴스 썰기입니다. 가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바로 그걸 아십니까? 경기도의 국도나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무슨 창고같이 이렇게 딱 생긴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개발을 앞둔 알바끼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퀴즈 아카데미 하는 거 공장 총량제. 자, 유승민 온 더 블럭. 같은 뉴스네요. 요즘 좀 논란이 됐던 예능 프로 연상되는 키워드이기도 한데 유승민 전 의원이 출연한 건 아닐 테고 역시나 경기지사 국민의힘 경선 얘기겠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요. 이제 저희는 승자인 김은혜 의원보다는 이제 패자인 유승민 전 의원에게 초점을 좀 맞출 거고요. 말 나온 김에 저희 썰전 라이브와 뉴스 썰기는 그 모 예능 프로와 달리 모든 정치인을 차별하지 않고 다 환영한다. 모두 다 잘 썰어드린다.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경기지사에 대한 승부수를 던졌죠. 하지만 보신 것처럼 당내 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비록 이제 윤심, 이른바 윤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할지라도 초선인 김은혜 의원에게 패하면서 이제 사실상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유 전 의원은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후에 정계 은퇴까지 고려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 이러면서 출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은 사선인데요. 주로 그 지역적인 근거, 지역적인 핵심이 대구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에 정계 은퇴까지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강력하게 만류를 하면서 경기지사에 출마를 해봐라. 자, 왜 그러느냐? 지금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도 그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곳이 경기도예요. 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래서 대선 주자급을 차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을 나오라고 한 건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제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분들께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그만두느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느냐. 하지만 뭐 유승민 전 의원 출마한 뒤에 다 알다시피 김은혜 의원 적격 출마하면서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였으면은 안 나와도 되는데 굳이 나와서 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유승민 의원이 나오고 김동연 대표가 나오면서 뭔가 대선, 제2의 대선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이렇게 대선 패배한 후에 추스를 시간도 없이 정계 은퇴까지 고민했는데 유예했는데 이런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가 또 될 수 있겠어요. 일단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유승민 하면 떠오르는 거, 이 유승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뭘까요? 합리적 보수. 그렇습니다. 합보. 주로 뭐 합리적인 보수, 개혁 보수라고 좀 많이 하는데 바로 이때였죠. 2015년 당시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맡았습니다. 그 시절에 따뜻한 보수, 뭐 개혁 보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2015년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지금도 회자가 되는 명연설. 로 얘기가 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차기 보수 주자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배신자, 배신의 정치라고 하면서 낙인을 찍었죠. 자, 결국 청와대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찍어내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상 최초였죠. 네. 자, 당시 한번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들어보신 것과는 달리 국민 심판은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라 당시에 본인이 받았죠. 자,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받으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 성장했지만 정작 그 이후에는 글쎄요, 좀 약간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점인데요. 자,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받는 이미지를 쌓으면서 정치적인 자산을 쌓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국정농단 탄핵 사건 이후에 자, 유승민 전 의원의 그 이미지가 좀 퇴락, 희석이 되면서 같이 정치적인 하락세를 겪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탈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탈당, 합당, 복당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치면서 자, 보수정당 내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 좀 한계에 직면했다라는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자, 2017년 대선에 나가서 낙선했었죠. 그리고 지난해
당내 경선에서 또 낙선을 했었죠. 홍준표 후보에 밀려서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역단체장 당내 경선에서 낙선을 하면서 좀 정치적인 하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은 근데 다른 대선 주자와 좀 다른 스타일입니다.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형님 리더십, 승부사 같은 이미지와는 좀 멀고 좀 뭐랄까요. 소위 선비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뭐 잘 보십니다. 뭐 주로 학자형, 선비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디테일이 강하다, 스마트하다, 또 뭐 똑똑하다, 정책에 강하다. 주로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매력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자, 특히 TV 토론에서는요, 상대의 그 약점을 효과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공격력으로서 상당한 그 자신감과 면모를 보여줬어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한번 보고 가시죠. 분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분당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후보님 그 양수대교 가보셨습니까? 용적률 500%로 개발한 그 아파트들 한번 보셨습니까? 네, 지난 19일 있었던 경기도지사 토론 장면이었는데 뉴스 설계할 때 이제 이성대 기자가 저에게 자꾸 퀴즈를 내시잖아요. 전 당하곤 하는데 아무튼 이거 보니까 대선 경선 때도 이런 공격을 좀 많이 했던 걸로도 기억을 합니다. 저는 뭐 퀴즈를 내도 인간적인 매력이 약하진 않죠. 예.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죠. 네, 뭐 어쨌든 간에 단답형 질문으로 상대의 그 약점을 효과적으로 파고드는 이런 장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 경선이었죠. 자, 유승민 당시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청약통장 만들어 봤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집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상당히 당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질문이었던 건데, 자, 또 한 번 당시에 또 유명했던 이른바 그 유명한 퀴즈식 문답이 있었어요. 한번 보고 가시죠. 제가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우선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모르겠습니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 이병환요? 글쎄 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 그래요. 보시면 유퀴즈가 아니라 유승민 퀴즈. 뭐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유퀴즈죠. 네. 줄여서. 네. 자, 결과론이지만 김은혜 후보가 이번에 이른바 윤심을 얻었다. 결국 진짜 윤심은 김은혜 의원에게 있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당시 TV 토론 장면 보면 윤심이 유전 의원에겐 가긴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뭐 저런 장면들을 보면은 그렇겠죠. 당내 당심에 있어서는요. 자, 당시에 또 그래서 당시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자, 당시 유승민 후보가 토론회를 역술인 퀴즈 대회로 만들고 윤 후보 흠집내기 하는 모습이 상당히 치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실제로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퀴즈 내는 스타일로 많이 이제 좀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 퀴즈라는 말이 자주 따라 붙습니다. 제가 좀 이제 찾아봤더니 지난 2016년에 그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이렇게 이제 국민의당, 당시 안철수 대표가 있던 국민의당에서 이런 논평을 냈어요. 새누리당의 합리적인 보수론자들이 설 자리는 정령 없는 것인가? 자, 이제 유승민 의원 공천 문제는 국민적인 퀴즈가 됐다. 뭐 이렇게 냈더라고요. 어쨌든 타 당에서도 합리적 보수라고 유 전 의원을 평가하고 있네요. 어쨌든 유 전 의원은 경선 패배를 계기로 보수 성향 정당에서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 이미지가 그 한계가 부딪힌 게 아닐까 싶은데 유승민 의원 같은 그런 위치를 가진 정치인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방금 전에 본 논평 2016년이죠. 지금 한 6년 전인데요. 자, 이 6년 전 논평. 자, 일단 이렇게 바꾸면요.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보수론자들이 설 자리는 없는 것인가? 자, 이제 유승민 의원 다시 등장할지는 국민적인 퀴즈가 됐다. 뭐 이렇게 좀 해봐도 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 키워드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유승민 온 더 블럭. 뭐 굳이 직역을 하자면 거리에 있는 유승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보여줬던 합리적인 보수, 개혁 보수라는 것들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거리에서 길을 잃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을 잃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건 야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도 그렇습니다. 유 전 의원의 향후 행보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성대 뉴스 10개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후회하고 깨끗이 잊어버려
떠나